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네,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면서 자연스레 하반기 증시 방향으로 이목이 쏠리는데요. 최근 주요 증권사들은 하반기 코스피 상단 예상 범위를 3,000에서 3,200포인트를 제시하면서 3,000포인트 돌파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반기 증시 낙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하반기 증시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주도주가 엔비디아죠.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제일 잘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가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 반도체고 그다음에 자동차고 여기에 화장품과 전력주까지 하반기 수출 물동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지금 이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금리 인하인데요. 그동안 금리 인상 이벤트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불안했는데 금리 이벤트가 나오면서 증시는 3,000포인트를 무난하게 돌파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선전이 좀 돋보였던 것 같은데 하반기에도 코스피가 더 강세가 이어질까요? 네, 코스닥이 많이 답답한데요. 예. 4분기부터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강세의 원인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고금리에 따른 대형주 강세 시장. 네, 이런 현상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반기 강세 섹터가 반도체, 자동차, 금융, 전력 설비, 네, 이런 코스피 시총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왔고요. 그 반면에 코스닥에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코스닥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한 4분기 정도 되면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이후, 네, 금리 인하 이후 저금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면 코스닥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반기 주식시장 기분 좋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반기 증시 전망과 전략에 관한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볼까요? 대형주 수출주 중심의 순환매, 금리 인하 수혜가 기대된다. 코스닥 기술주 순환매. 허인남 대표님은 이제 기술주 순환매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네요. 네, 우선 이제 22년비 연준의 긴축 시작 후에 코스닥의 추세를 살펴보면 750선부터 950선의 박스권을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확대되면 하단에서 상단까지, 같이 950선까지 상승을 했고 또 반대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을 때는 다시 한번 상단에서 800선 초반까지 이렇게 이탈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같은 흐름인데 이제 4월부터의 이제 조정으로 800선 초반, 즉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조금 부침도 있고 좀 답답한 흐름이지만 800선 초반에서는 외국인이 그동안 항상 저가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이 한 2, 3일 정도의 2천억에서 3천억 가까이의 그 하단 지지력을 확보하는 이런 좀 수급이 들어온다면 상반기에 움직였었던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그리고 로봇 등 이런 기술주들의 다시 한번 순환매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태훈 대표님은 하반기에는 대형주 그리고 수출주에 주목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고금리 고환율 시장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대형주와 수출주 위주의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주도주들을 동시에 밀어올리면서 이렇게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순환매 장세를 조금 대비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코스피에서 비중 27%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 조선, 전력설비, 화장품, 음식료, 네, 이런 업종의 대장주들이 순환하면서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가치 투자도 물론 좋지만 시장 주도 업종이 대장주 순환매 시장이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고 이런 점에 착안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
네, 앞서 시장 전망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수익을 위해서는 결국 투자처 선별이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하반기를 이끌 핵심 업종들 점검해 볼 텐데요. 먼저 주요 업종에 대한 궁금증 준비해봤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다수의 증권사에서 지금 하반기 주도주도 반도체라는 데 비중 늘릴까? 결국에는 하반기 주도주도 반도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하반기 반도체주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에 유효할지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죠. 올려주세요. 세 분 다 만장일치로 모두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네요. 예. 사실 이제 그 배 들어올 때 노저어란가요? 네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네,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그러니까 지금 때. 현재 보면 이 정부가 이 반도체에 26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부터 단기적으로 2조 5천억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하반기에 무조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 이 도로와 용수, 특히나 이제 전력에 대한 인프라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정부는 전 세계 1위를 목표로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뿐만 아니고 이 AI 데이터 센터와 연동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열심히 매매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무조건 이 비중 확대는 이 투자하는 돈이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은 급등을 한다. 이것이 주식의 원리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요. 반도체 투탑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반기 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SK하이닉스의 압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하반기 이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흐름이 좀 뒤집힐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직은 그래도 AI 반도체의 이제 그 대장주, 주도주는 SK하이닉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올해 그 주가 상승률을 보면 SK하이닉스는 이제 60% 이상이었는데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이제 2%대에 이제 그쳤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의 HBM 그 공급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와 이제 동조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현재 좀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좀 저평가 구간임에는 틀림이 없겠으나 이제 AI 반도체의 성격만을 따졌을 때는 역시 주도주는 SK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또 다른 업종 궁금증 만나볼까요? 얼어붙은 2차 전지주 3분기엔 달릴까? 올해 들어서 이제 2차 전지주들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주요 2차 전지주들의 시총 역시 20%에서 30%가량 증발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하반기, 3분기부터는 그러니까 살아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자 그렇다면 2차 전지주 3분기 본격적인 반등이 펼쳐질 수 있을지 세 분의 의견 확인해보죠. 하나, 둘, 셋. 세 분 다 만장일치로 이제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좀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3분기에는 바닥을 잡고 그리고 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요. 당초 이제 전기차 성장성이 3분기에는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였는데요. 조금 늦어지면서 4분기에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이렇게 회복이 늦어진 이유로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4분기부터는 회복이 들어갈 것이다. 이 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분기부터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GM, 테슬라 네, 이렇게 전기차 메이커들이 본격적인 저가형 전기차들을 양산하기 시작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수요 회복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조금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중장기로 보고 3분기부터 관심을 조금씩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하락 추세를 돌파할 때는 추매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차 전지주의 반등 기대해 보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궁금증 만나볼까요? 저PBR주 하반기 2차 랠리 올까? 자, 올해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화두 밸류업 프로그램이었죠. 상반기 밸류업 관련주, 저PBR 관련주가 상승세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3분기부터 밸류업 관련 공시가 이어지면서 하반기 2차 랠리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 허인남 대표님은 2차 랠리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네, 이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이제 정책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이제 우리가 보통 저 PBR 관련주 할 때 보험, 은행, 그다음에 지주, 자동차 섹터를 크게 대표적으로 일컫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자동차 섹터가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익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주가를 살펴봐도 이번 주 현대차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이에 중소형 관련주라 할 수 있는 화신, 서현이야, SL 등 이런 중소형 자동차 부품 쪽도 강한 수급과 동반되면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수익성, 즉 ROE의 극대화인데 ROE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크게 한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마진이 높아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총 자산 회전율, 즉 박리담회가 높은 사업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조 환원을 통한 레버리지 비율이 높일 경우 이런 ROE가 이제 극대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수익성이 좋은 이 자동차 섹터가 저 PBR 관련주 중에서 시장을 좀 주도하는 섹터로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김태훈 대표님은 보수적인 의견 주셨는데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네, 저도 허연남 대표님 의견과 같이 자동차 업종은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이제 기업 자율 규제로 정리가 되면서 밸류업 전체 이제 테마의 강세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신 각 개별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금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식 소각이나 배당 확대 등의 주주 환원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일단 밝힌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는 주주 환원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동차 그리고 금융업종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현대차, 기아, KB금융 같은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업종에 대한 전망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하반기 특히 어떤 업종에 집중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하반기 시장을 이끌 주도 섹터에 관한 물음에 1위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가 뒤를 이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 역시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세 분이 뽑은 하반기 주도주 바로 확인해 볼까요? 반도체, 저PBR, 반도체. 김동완 대표님은 앞서도 저PBR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 하반기는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화면을 보니까 그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네. 이제 그런 바람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이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 저PBR, 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한 업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화장품 업종과 이제 전력기기, 에너지, 그리고 조선 푸드인데 이쪽 업종들이 상반기에 급격하게 생각지 않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살펴보니까 자기 가치보다 아직도 한 0.5배에서 1배 정도가 더 올라가야 이 PBR이 1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고 땅과 공장 그리고 부품과 원료, 완제품 이런 것들을 쌓아 놓으려면 창고가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 K 브랜드에 힘입어서 실적이 굉장히 우상향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플러스 자산 가치 2차 랠리가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또 반도체를 선택해 주셨네요. 네, 역시 반도체인데요. 네.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반도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수요가 너무나 굳건합니다. 일단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아직까지 굳건하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온 디바이스 AI 기기들이죠.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노트북, PC 이런 기기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이익 확대 구간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시장의 예상보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더욱더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조금 부진했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레거시 메모리나 낸드 플래시 같은 부품들도 빠르게 수요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반기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은 물론 돈 되는 재테크 정보 검색창에서 재테크존을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 필살기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